난생 처음 비행기를 다 타보게 됐네요. 글쎄 하나뿐인 아들이 제주도로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지 뭐예요. 아니 제주도 매번 말만 들었고 TV에서 보기나 해봤지. 어디 저같이 박복한 여편네가 살아생전 제주도를 다 가보게 될 줄 알았겠냐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주도는커녕 인천 앞바다조차도 가보지 못했던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에 아들이 하는 말이 내년에 환갑잔치 하시고 올해는 제주도 먼저 다녀오시라고 하기에 저는 그래서 같이 가는 거냐고 물으니 자기는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날 것 같다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는 거며 여행사를 통해 다 예약을 해놨다고 했답니다. 저는 놀라서 아니 그럼 혼자 가는 거냐며 보내주는 건 좋다만 너도 알다시피 제주도 한 번 못 가본 내가 어디 제주도를 혼자 갈 수 있겠냐고 물으니 걱정하시지 말라면서 여행 가이드도 매번 따라다니고 내 또래의 어르신들이 같이 가는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효도 여행인 거죠. 드디어 제주도 가는 날이 다가왔네요. 김포공항으로 늦지 않게 도착한다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나 시간을 보니까 약속한 시간보다 한 10분은 늦었지 뭐예요. 설마 먼저 떠난 건 아니겠지 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부랴부랴 가보니 아니 내 또래의 아줌마 아저씨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10명 정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다행히 늦지는 않았네요. 그렇게 여행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비행기에 탑승했답니다. 세상에나 비행기가 이런 거였다니. 사실 비행기 탑승 전부터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게 내가 정말 이번 인생에서 비행기를 다 타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는데 비행기표를 봐도 내 좌석이 당최 어딘지 모르겠어서 승무원의 도움을 받아 좌석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웬 남정네가 제 옆에 다가와 옆에 앉더라고요. 일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제주도 가나보다 생각했죠. 저는 통로 쪽이라 그런지 창가 쪽을 바라보며 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남정네가 앉아있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글쎄 이 남정네가 자기 쳐다보는 줄 알고 엄청 무안해 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말을 걸어봤죠. 그쪽도 제주도 가시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비행기는 제주도 밖에 안 간다고 하지 뭐예요. 어찌나 무안하던지. 그런데 말이죠. 이 남정네 옆모습으로 살짝 쳐다보니 제법 호감이 갔답니다. 아니 과부로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설레는 기분이 드는 게 아무튼 이 남정네가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어차피 남남이고 제주도 공항 도착하면 찢어질 텐데 우리 일행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창가 쪽을 쳐다보며 그 남정네 얼굴도 함께 쳐다봤네요. 그리고 어느덧 제주도에 도착했답니다. 아니 근데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 남정네 알고 보니 우리 일행이었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저보다 김포공항에 더 늦게 도착한 일행 같았답니다. 저는 그 남정네에게 그쪽도 일행이었냐고 물으니 일행이니까 안 가고 여기 있지. 아니면 자기가 왜 여기 있겠냐며 또 냉랭하게 굴더라고요. 그 순간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난 좋은 마음에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 남정네에게 말도 시키지 말고 그냥 제주도 여행이나 즐기자 생각했답니다. 가이드를 따라 버스를 대절하여 제주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가는 길목마다 야자수에 그리고 유채꽃에 너무나 아름다웠죠. 여기가 제주도라는 걸 알려주는 것 마냥 도라로방도 군데군데 보이더군요. 지나고 보면 서귀포, 애월, 한라산 근처 둘레길 등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이드가 유채꽃이 만발한 곳에서 차를 세워서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2시간 동안 여기서 유채꽃길도 걷고 사진도 찍으며 놀다가 다시 여기서 만나기로 했죠. 저도 핸드폰으로 유채꽃과 아름다운 풍경들을 찍으며 놀고 있는데 아니 근데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 그 남정네가 갑자기 제게 슬쩍 다가와 사진 찍어준다며 난데없이 핸드폰 줘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행 내내 저 사람과 엮이지 말고 말도 시키지 말아야겠다. 순간 다짐했었지만 아니 또 그렇게 말해주니까 뭔지 모르게 제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이 남정네에게 전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유채꽃밭에 들어가 보라며 찰칵. 이제는 손으로 꽃을 가리켜보라며 또 찰칵. 그렇게 그 남정네가 지시한 대로 포즈를 취하니 사진이 제법 멋들어지게 나왔네요. 그래서 저 또한 그쪽도 핸드폰 줘보라며 찍어준다고 말하니 떨떠름한 말투로 자긴 됐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매번 오는 게 제주도라며 여기 이곳 유채꽃 안에서 찍은 사진만 집에 수두룩하다고 하지 뭐예요. 보니까 효도 여행을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남정네는 제게 잠깐 따라와 보라며 저쪽으로 걸어가면 더 멋진 풍경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도 모르게 그 남정네를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약속 장소에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이 생각보다 많이 걷긴 했지만 정말이지 그 남정네 말대로 이곳은 아까보다 좀 다른 느낌으로 더 아름답더라고요. 앞에 바다가 펼쳐져서 그런가 더욱더 멋져 보였네요. 그 남정네는 다시 또 제게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그 순간 바다를 가로지르며 그쪽으로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후 배는 선착장에 닿았고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저는 이 남정네에게 저 배는 유람선이냐고 물으니 남정네가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한 뒤 잠깐 제 얼굴을 무안하게 쳐다보더니만 저 배가 뭔지 궁금하냐고 묻지 뭐예요. 그래서 궁금하다고 말하니 갑자기 핸드폰 시계를 보더니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이 남정네를 따라갔는데 이 남정네가 매표소에서 배표를 사지 뭐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배 타고 들어가서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 남정네를 따라 배를 탔답니다. 배 안에서 모두들 사진 찍고 난리더라고요. 그중에 우리 연배로 보이는 다른 부부가 우리 보고서 그쪽도 부부끼리 여행 온 거냐며 보시다시피 자기네들도 그렇다면서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정네가 아무 말 없이 그쪽 부부에게 사진을 찍어준 뒤 뒤돌아서자 그쪽 부부가 갑자기 우리도 찍어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참 금술이 좋아 보인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우리를 부부로 오인한 듯 싶었답니다. 어찌나 무안하던지. 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썩 나쁘진 않았네요. 어느덧 배에서 내려 섬에 도착했답니다. 도착해보니 이 섬은 제주도에서 유명한 우도라는 섬이라네요. 저는 이 남정네에게 이 섬은 코스에 원래 없던 거냐고 물으니까 그럼 있겠냐며 하루 동안 여행 다녀봐서 알겠지만 가이드가 안내해주는 여행 코스라 봐야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니는 코스라면서 이런 곳도 와야 진정한 제주도 여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우도에서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화장실이 급한지 저는 이 남정네에게 화장실 다녀온다고 말하니 알았다며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일을 보고서 얼마 후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아니 뭐야? 이 남정네 대체 어디로 간 거래? 글쎄 이 남정네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섬을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배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죠.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떠나는 배만 바라볼 뿐이었죠. 바보같이 그냥 배 타고 혼자라도 가면 될걸? 그런데 그 배표 또한 모조리 그 남정네가 다 갖고 있으니 이것 또한 불가능했답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그 남정네를 찾기 시작했고 혹시 몰라 화장실 쪽으로 다시 가보니 그 남정네가 저 멀리서 걸어오지 뭐예요. 저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며 대체 어딜 갔다 온 거냐고 물으니까 저보고 되레 그쪽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냐면서 화장실 간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며 볼일 보고 나와보니까 그쪽이 없었다고 말하니 기다리다가 자기도 화장실이 급해서 잠깐 볼일 보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순간 설마 자기보다 먼저 나왔을 리 없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계속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길래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기 또한 그때부터 섬을 돌고 돌아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섬 안에서 서로 엇갈린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잠깐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더니만 배편 놓쳤다며 섬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그럼 수영해서 건너갈 거냐며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배 타고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남정네는 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같이 있다고 말한 뒤 내일 그곳으로 간다고 끊었죠. 아니 이 조그만 섬 속에서 모르는 이 남정네랑 하루를 같이 보내야 하다니 정말이지 솔직히 말해서 남사스럽기보다 살짝 설레었던 건 사실이네요. 어찌나 두근두근 거리던지 그렇게 다행히 섬 안에 있는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은 하나였지 뭐예요. 그런데 침대 하나 없는 온돌방이었답니다. 남정네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차고 있던 벨트를 저는 그 모습에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니 그 벨트로 선을 만들어서 자기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저는 그 모습에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방 2개 얻으면 되지. 불편한 걸 감수하고 굳이 이래야 하냐고 물으니 남정네가 하는 말이 방 2개 얻을 필요 있냐면서 혹시 그럼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냐고 묻는데 어찌나 무한하게 다가오던지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답니다. 다음날 다행히 배를 타고 우리는 일행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라산 아래에 있는 둘레길을 둘러보고는 남은 일정을 소화했죠.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고기국수였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 고기국수를 먹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앞에서 고기국수를 먹는 그 남정네에게 제 그릇에 담긴 고기국수에 고기 한 접을 더 얹어주었네요. 그러자 그 남정네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지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쌓고서 다시 비행기에 올랐는데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엔 갈 때와는 다르게 저는 창가 쪽이었답니다. 그런데 통로 쪽에는 그 남정네가 아닌 우리 일행이었던 다른 남정네가 앉게 되었답니다. 저는 순간 몸을 일으켜 그 남정네가 어디 있나 둘러봤는데 아니 제 뒷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그 순간 그 남정네랑 눈이 마주쳤고 어찌나 무안하던지 내가 자길 찾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여 비행기가 이륙하고 드디어 다시 김포공항에 도착했답니다. 가이드와 여행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헤어졌고 저는 뭔지 모를 아쉬움에 터벅터벅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남정네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는 놀라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러지 말고 커피나 한잔 하자며 저를 공항에 있는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행 자기 때문에 살짝 틀어진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약간의 일탈 같았던 그 여행이 더 기억에 남을 듯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화났거나 빈정상한 거 있으면 다 풀으라며 사실 가기 싫은 효도 여행을 매번 가야 하는 게 싫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식들이 효도 여행을 몇 년 전부터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늙었다고 해외는 안 보내줘도 제주도는 꼬박꼬박 보내주는데 매번 같은 패키지로 같은 여행사로 보내주니 그 효도 여행은 어느새 재미없는 여행이 되었다고 하지 뭐예요. 자식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제주도 여행을 혼자서도 많이 다녔다면서? 그래서 우도도 알게 된 거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러냐며 난 난생 처음 비행기도 처음 타본 거라고 말하니 그런 것 같았다면서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떠날 때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영락없이 비행기 처음 타보는 모습 같아 보였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살짝 창피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했답니다. 그리고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번에 못다한 제주도 여행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이번에 제대로 제주도 여행 시켜준다고 하기에 오랜만에 다시 제주도에 가게 생겼네요. 그리고 그 남정네랑 단둘이 가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더 설레이는 이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설마 이번에도 허리띠로 선을 만들진 않겠죠?